2026년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 시장에 1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수출로 먹고 살던 나라가 왜 내수를 향한 거대한 체질 개선을 선택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숫자를 분석합니다. 2025년 4분기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3%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지만 소상공인 폐업률은 15% 치솟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수출과 내수의 디커플링 현상이며 대기업의 실적 잔치가 골목상권으로 흐르지 않는 구조적 결함의 증거입니다. 디커플링이란 두 경제 지표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따로 노는 현상을 말하며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동안 동네 치킨집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 문을 닫는 냉혹한 양극화가 진행 중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본 현실은 더욱 엄중합니다. 2025년 GDP 성장률은 1.8%에 머물며 목표치인 2.2%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수출은 8.7%나 증가했지만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 0.3%라는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가계의 지갑이 완전히 닫혔음을 보여줍니다. 건설 투자 증가율 역시 마이너스 4.1%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바닥나고 있다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수출이라는 외벌이 구조로는 잠재 성장률 2.0%조차 지켜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꺼내든 첫 번째 승부수는 민간 소비를 강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10조 원 투입입니다. 2023년 6조 원, 2024년 7.5조 원이었던 발행 규모를 단숨에 10조 원으로 확대한 것은 소비 심리를 인위적으로라도 깨우겠다는 강한 압박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경제학적 원리는 바로 승수 효과입니다. 정부의 지출이 경제 내에서 얼마나 큰 부를 창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1원을 썼을 때 그 돈이 시장에서 돌고 돌아 실제로는 1.2원의 효과를 낸다면 승수 효과가 1.2배라고 말합니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현금 지급의 승수 효과는 0.8배에 불과하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은 1.2배에 달하는 파급력을 보입니다. 현금은 저축되거나 온라인 해외 쇼핑몰로 새어나가지만 상품권은 반드시 골목상권 내에서 순환하며 부의 낙수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10조 원이 투입될 경우 실제 경제 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12조 원이며 이는 전통시장 거래액을 18% 이상 증가시킬 전망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소상공인 매출 회복률 23% 달성과 지역 내 소비 순환율을 74%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소비 부양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결국 인플레이션, 즉 물가의 안정입니다.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상품권을 뿌려본들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과 관세 인하라는 공급 측면의 강력한 규제 혁파를 동시에 단행합니다. 농축산물 유통 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수입 식료품 관세를 평균 5.1%까지 인하하여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 타격합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의 가격 격차를 12% 이내로 줄여 소비자들이 어디서든 합리적인 가격에 지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쌓인 가구당 연간 168만 원의 식료품비 절감이 예상되며 이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가처분 소득이란 세금을 떼고 내가 진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하며 이 수치가 올라야 내수 경기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축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건설 투자의 재가동에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 건설 현장의 37%가 멈춰섰으며 건설사 부도율은 전년 대비 41% 폭증하는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건설 현장이 멈춘 근본적인 원인은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2021년 계약 당시보다 30% 이상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철근 가격은 톤당 94만 원, 레미콘은 루베당 9.8만 원까지 치솟아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는 23만 명의 건설 취업자 감소라는 고용 쇼크로 이어졌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 자재비 상승분, 공사비 반영 의무화라는 파괴적인 정책을 통해 멈춘 공사장을 강제로 돌릴 계획입니다. 공공공사는 100%, 민간공사는 60% 이상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의무 반영하도록 하여 시공사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예상 추가 투입, 예산 8.7조 원을 통해 가동률을 82%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18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착공 시점을 2026년 상반기로 전격 앞당겨 134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신규 착공 면적을 확보합니다. 관련 산업 파급 효과만 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내수 경기를 하단에서부터 받쳐주는 든든한 기초 지지대가 됩니다. 동시에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를 25년으로 단축하고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는 규제 혁파는 민간 자본의 유입을 유도합니다. 용적률이란 땅 넓이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뜻하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사업성은 좋아집니다. 서울 강북권 18만 가구가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건설 투자는 내수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혈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의 성공 여부는 결국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즉 금리라는 거대한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3.25%인 기준금리는 가계부채 1,896조 원이라는 거대한 폭탄 앞에 대한민국 경제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경우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9조 원 감소하며, 이 돈은 즉각적인 민간 소비로 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라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어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시장은 현재 2분기 중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며 기대 심리만으로도 내구재 소비와 주택 거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하가 단행되기 전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소비 엔진을 먼저 가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고도화된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정책의 대가인 재정 건전성이라는 냉혹한 성적표를 마주해야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건설 지원금 등 총 23조 원의 추가 지출은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55.3%까지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OECD 평균인 88.2%보다는 낮지만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은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23조 투입을 통해 31조 원의 GDP 성장을 만들어내는 승수 효과를 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효과가 예상보다 낮거나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성장 불능 국가가 될 위험이 큽니다. 낙관 시나리오는 GDP 2.1% 달성과 소상공인 매출 20% 회복이지만, 비관 시나리오는 가계부채 위험 증대와 구조적 부진의 지속입니다. 수출이라는 한쪽 엔진이 꺼져가는 글로벌 보호무역 시대에 내수라는 제2의 엔진을 장착하는 작업은 이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수 부양 전략을 구성하는 상품권 10원, 건설비 8.7조 원, 금리 인하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를 확인했습니다. 30년 만에 이 거대한 정책 전환이 부의 재분배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부채에 대시될지는 6개월 뒤 데이터가 말해줄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저출산 대책과 연계된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내수 수요의 질적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가처분 소득 증가가 단순 소비를 넘어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또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과거 소비 중심의 경기 부양책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려는 정교한 경제공학의 산물입니다. 반면 신흥국 경제 위기나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은 이 모든 시나리오를 뒤흔들 수 있는 외생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지표의 발표 결과보다 그 지표가 내수 시장의 실물 지표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로직을 이해해야 합니다. 데이터 중심의 마케팅과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에 성공한 기업들에게는 전례 없는 부의 축적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의 타격 지점을 정교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국민 개개인은 이제 국가 정책이 내 지갑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초 단위로 체크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우리 문턱에 와 있으며 그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오직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팩트 중심의 날카로운 분석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만이 이 혼란의 시대를 돌파할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내수 부양이 불러올 시장의 구체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선 유통업계의 판도가 바뀝니다. 중간 마진을 떼어낸 산지 직송 시스템이 소매 가격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중간 마진이란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이를 줄이면 소비자 가격은 내려가고 생산자 이익은 늘어납니다. 대형마트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생 모델을 구축하며 오프라인 소비의 거점으로 재탄생하려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역시 지역 밀착형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며 10조 원의 상품권 유동성을 흡수하려 경쟁할 것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됩니다. 자재비 상승분을 보전받는 우량 건설사들이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부장 기업,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은 신도시 착공과 재건축 활성화로 인해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예대 마진 축소를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가계대출 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할 것입니다. 예대 마진이란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의 차이를 말하며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의 이 수익 구조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내수주들의 반등을 주목해야 합니다. 음식료, 유통, 건설 섹터가 정책 수혜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로 지정된 프랜차이즈 및 지역 거점 기업들의 매출 성장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는 서울 주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가계는 이제 이자 부담 감소라는 호재를 어떻게 소비와 투자로 연결할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축보다는 고배당주나 실적 개선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다시 촉발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다시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재정 정책의 역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정준칙 준수를 강조하며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 부채나 예산 적자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둔 약속입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경제체질 개선의 성패를 가르는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수출이 버텨주는 동안 내수라는 엔진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업들은 규제 완화라는 기회를 활용해 신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에 동참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지출을 통해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알찬 경제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변화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파도의 높이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 위에 올라타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번 내수 부양 전략의 또 다른 핵심은 지방 소멸을 막는 것입니다. 10조 원의 지역 사랑 상품권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내에서 부가 순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방의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 단지로 개조하는 사업에도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설 일자리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신도시 착공과 연계된 지방 도로 및 철도 인프라 확충은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묶는 물류혁명을 예고합니다. 물류 비용의 감소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숨은 경제적 효과를 가집니다. 관광산업 역시 내수 부양의 주요 타겟입니다.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상품권과 연계됩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관광 지출을 국내로 돌릴 경우 서비스 수지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수지란 여행, 운송 등 서비스 거래로 얻은 외화와 지출한 외화의 차이를 뜻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상권의 부활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어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품권을 아무리 발행해도 물가 상승폭이 더 크다면 내수 부양 효과는 반감됩니다.
정부는 이를 대비해 식료품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긴급 수입 자금을 투입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 중입니다. 컨틴전시 플랜이란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짜놓은 대응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 시점을 조절하여 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역시 내수 전략의 숨은 조력자입니다. 물가 안정 없는 내수 부양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음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6 한국 경제는 이제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조화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의 성과가 내수 시장의 소상공인에게 흐르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상품권 10조 원은 그 파이프라인을 돌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건설 현장의 재가동은 그 파이프라인의 견고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입니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그 안에서 흐르는 자금의 속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설계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정책의 수혜를 입는 업종과 소외되는 업종을 구분하는 안목이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자산가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표시 자산에서 다시 국내 우량 자산으로 자금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23조 원의 재정 투입은 대한민국 경제사에 남을 거대한 도박일 수도, 신의 한 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만히 앉아 수출만 바라보던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은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을 넘어 산업 지형을 재편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과 로컬 브랜드 육성은 내수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핵심 사업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와 로컬의 가치를 소비하는 스마트한 주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심비란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뜻하며 젊은 층의 소비 패턴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읽지 못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가혹한 시장 원리 앞에 도태될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의 타격 지점을 정교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국민 개개인은 이제 국가 정책이 내 지갑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초 단위로 체크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찬 경제는 그 복잡한 연결고리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풀어내어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변화는 이미 우리 문턱에 와 있으며 그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오직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내수 부양책에 포함되었습니다.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게는 파격적인 세액 공제를 제공하여 민간의 돈이 시장으로 흐르게 유도합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을 줄이면서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을 육성합니다. 기술 경쟁력이 확보된 중소기업은 내수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체력을 갖게 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됩니다.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게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됩니다. 교육 시스템 역시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개편됩니다. 실무 중심의 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산업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인적 자산의 질적 향상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정부의 내수 전략은 이처럼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만들어낼 미래의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늘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데이터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경제 변화로 고민하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며 우리 모두가 똑똑한 투자자가 되는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알찬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